결혼 3년 만에 집이 월세라는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그것도 아이를 낳은 바로 그날. 이제부터 너희가 내라. 평소 착하다는 말만 듣던 제가 그날 처음으로 시부모님을 내쫓았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소위 말하는 명문대를 졸업하고 대기업에 다니던 평범한 직장인이었어요. 그러다 남편을 만났죠. 솔직히 말하면 제가 조건으로는 조금 나은 편이었어요. 학벌도 그렇고 직장도 그렇고요. 주변에서는 너가 손해보는 거 아니야? 라는 말도 많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전 그런 말에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사랑했으니까요. 그 사람과 함께 있으면 마음이 편했고 그냥 행복했어요. 그래서 망설임 없이 결혼을 결심했습니다. 결혼 준비가 시작되면서 시어머니의 간섭도 본격적으로 시작됐습니다. 집은 우리가 해줄 테니 거기에 맞는 혼수는 제대로 해와. 예단은 아무거나 하면 안 돼. 욕먹는다. 이불은 이 브랜드로 해. 아들 정장은 저쪽 백화점에서 맞춰. 거의 모든 결정에 시어머니가 개입하셨습니다. 결혼식장, 신혼집 인테리어, 예물 브랜드, 예단 금액까지. 시어머니의 말에는 항상 우리가 집을 해주니까라는 전제가 붙어 있었습니다. 그 말이 일종의 무언의 압박처럼 느껴졌지만 저는 고마운 마음이 더 컸어요. 집을 해주신다는데 그 정도는 맞춰드려야 하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결혼 후에도 시어머니의 간섭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저와 남편이 모두 출근한 사이 비밀번호를 누르고 들어오셨어요. 어느 날 퇴근하고 집에 들어오면 우리 옷들이 말끔히 개어져 있었고 냉장고 문을 열면 반찬이 바뀌어 있었어요. 제가 만들어둔 멸치볶음이 사라지고 그 자리에 시어머니표 장조림이 들어있었죠. 심지어 냉장고 정리까지 해두셨어요. 엄마, 왜 사람 없는 집에 자꾸 말도 없이 오세요? 미리 말씀이라도 하시지요. 남편은 몇 번이나 전화를 걸어 화를 냈지만 시어머니는 좋은 뜻으로 하는 일인데 왜 그래 라며 오히려 서운해하셨습니다. 저는 괜찮다고 생각했어요. 회사 일로 늘 바쁘고 집안일엔 자신이 없었거든요. 빨래며 청소며 반찬까지 챙겨주시는 게 오히려 고마웠습니다. 결혼 후 1년쯤 지나자 시어머니는 본격적으로 아이 이야기를 꺼내기 시작하셨어요. 여자 나이 30 넘으면 노산이야. 빨리 낳아야 아이도 똑똑하고 건강하게 태어나. 거의 매번 만날 때마다 그 말로 대화가 끝났습니다. 저는 마음이 복잡했어요. 마침 회사에서 중요한 프로젝트를 맡아 인정받기 시작한 시기였거든요. 성과만 잘 내면 승진도 눈앞이었고요. 하지만 한편으로는 나이가 걱정되기도 했어요. 한 살이라도 어릴 때 낳는 게 좋다는 건 저도 알고 있었으니까요. 결국 저는 선택했습니다. 커리어를 잠시 미루고 아이를 갖기로요. 임신 10개월은 힘들었지만 참 행복한 시간이었어요. 남편은 누구보다 다정했고 시어머니도 이것저것 챙겨주시며 신경을 많이 써주셨거든요. 몸은 무겁고 힘들었지만 마음만큼은 늘 따뜻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아들을 낳았습니다. 출산 소식을 들은 부모님이 오셔서 아이를 보고 몸조리 잘 해라 하시며 일찍 돌아가셨습니다. 그 후 시부모님이 오셨죠. 두 분 모두 얼굴 가득 미소를 지으며 아이를 품에 안았습니다. 남편이 외아들이라 그런지 손주를 보며 정말 기뻐하시는 게 느껴졌어요. 그 모습을 보니 괜히 마음이 뭉클했습니다. 어차피 나을 거, 좀 더 빨리 나을 거라는 생각까지 들 정도였어요. 그런데 잠시 후 시어머니가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얘기 좀 하자. 그 말투가 왠지 평소와 달랐어요. 표정에서도 묘한 긴장감이 느껴졌습니다. 사실은 너희 집 월세야. 그 말을 듣는 순간 귀를 의심했습니다. 순간적으로 머리가 멍해졌어요. 지금까지는 내가 냈는데 이제부터는 너희가 내. 지금 무슨 말을 들은 건지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결혼 전 시어머니가 했던 말이 떠올랐어요. 일단 내 명의로 사고 아이 낳으면 너희 명의로 돌려줄게. 한 달에 150만 원씩 월세를 내고 계셨다고 하더군요. 3년이 조금 넘었으니 6천만 원 가까운 돈이 그냥 허공으로 사라진 셈이었습니다. 저는 평소에 착하다는 말을 많이 들어요. 머리만 좋지 맹하다는 말도 많이 듣고요. 웬만한 일엔 화도 잘 안 내고 대부분 그냥 웃으며 넘기는 편이거든요. 그런데 제가 절대 참지 못하는 게 하나 있습니다. 바로 거짓말이에요. 저는 천천히 남편을 돌아봤습니다. 당신은 이 집이 월세라는 거 알고 있었어? 제 목소리는 제가 들어도 싸늘했어요. 평소에 항상 내 하던 며느리가 갑자기 싸늘하게 물으니 시부모님은 당황한 눈치였어요. 남편도 긴장한 얼굴로 저를 바라봤습니다. 그 역시 알고 있어요. 제가 세상에서 거짓말을 제일 싫어한다는 걸요. 아니야, 나 진짜 몰랐어. 전혀 몰랐어. 남편의 목소리에는 진심이 느껴졌습니다.
저는 시어머니를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어머니, 앞으로 저희 집에 오지 마세요. 그리고 두 분 다 저한테 연락도 하지 마세요. 시어머니가 믿기지 않는다는 듯 저를 바라봤어요. 집 구하는 대로 바로 나갈 겁니다. 그 집 월세를 내시든 말든 알아서 하세요. 시어머니의 얼굴은 순식간에 새하얗게 질렸고 시아버지는 얼굴이 벌겋게 달아올랐습니다. 분노인지 당황인지 부끄러움인지 그 표정은 복잡했죠. 저는 당황해서 입만 뻥긋거리는 시부모님을 내쫓았습니다. 시부모님이 돌아가신 뒤 저는 남편에게 다시 한번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남편은 진심으로 몰랐다고 했어요. 외동이고 며느리가 대기업에 다닌다고 하니 아들 기죽지 않게 집은 해줘야 하지 않겠냐며 대출을 받으셨다고 해서 그 이자에 보태 쓰시라고 매달 30만 원씩 용돈을 드렸다고 합니다. 남편은 믿어달라고 호소하며 눈에 눈물까지 고였습니다. 저는 확실하게 말했습니다. 나는 앞으로 어머님, 아버님 안 볼 거야. 당신은 봐도 상관없어. 하지만 내 앞에선 안 돼. 그리고 이제 아이도 있고 돈 모아야 하니까 앞으로 용돈은 보내지 마. 남편은 알겠다고 고개를 끄덕이더니 아이의 월급을 전부 저한테 맡기고 용돈 받아서 쓰겠다고 했습니다. 친정에 이 사실을 알리자 부모님은 펄쩍 뛰셨습니다. 사기 결혼이라며 당장 이혼하라고 난리가 났어요. 부모님 말씀도 이해됐어요. 만약 남편까지 알고 있었다면 저도 단 한순간의 망설임 없이 이혼했을 겁니다. 하지만 남편도 몰랐던 사실이고 저는 남편만 보고 한 결혼이었어요. 시댁에서 집을 해주지 않았더라도 저는 결혼했을 거예요. 부모님은 끝까지 걱정하셨지만 결국 제 결정을 존중해 주셨습니다. 정말 이해가 안 됐어요. 왜 굳이 그런 거짓말까지 해가며 6천만 원 넘는 돈을 월세로 날렸을까요? 그 돈이면 차라리 대출을 조금 더 받아 집을 샀어도 됐을 텐데요. 게다가 아이를 낳을 때까지 기다렸다가 말씀하신 것도 이상했어요. 아이가 생기면 제가 이혼을 못할 거라고 생각하신 걸까요? 아이를 낳은 그날, 모든 축하와 행복이 뒤섞인 그 순간에 그런 말을 꺼내셨다는 게 생각할수록 화가 났습니다. 산후조리원에 있는 동안 저는 틈틈이 인터넷으로 새 집을 알아봤습니다. 남편은 퇴근 후 직접 현장을 다니며 집을 살펴봤어요. 며칠 뒤 마침 작지만 괜찮은 집을 찾았습니다. 대출을 받아 계약하려던 참에 부모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결혼할 때 해준 게 없으니 이번엔 조금이라도 보태줄게. 그렇게 부모님이 도와주신 돈과 우리가 모아둔 돈을 합쳐 계약을 마쳤습니다. 이사는 남편이 혼자서 했어요. 짐 정리까지 도맡느라 많이 힘들었을 텐데 그 와중에도 매일 조리원에 들러 아이 얼굴을 보고 제가 좋아하는 간식을 사다 주곤 했습니다. 3주간의 조리를 마치고 새 집으로 들어갔을 때 처음엔 좀 낯설었어요. 전에 살던 집보다 훨씬 작았고 거실도 방도 좁아서 살림살이를 놓을 곳이 마땅치 않았거든요. 하지만 처음으로 완전한 저희 집을 갖게 돼서 좋았어요. 남편은 가끔 시부모님을 만나러 갑니다. 저는 괜찮아요. 남편의 부모님이니까요. 다만 제 앞에만 나타나지 않으면 됩니다. 지금 아이는 9개월이 됐고 저는 다음 달에 복직을 앞두고 있습니다. 가끔 생각해요. 만약 시부모님이 처음부터 솔직하게 말씀하셨다면 어땠을까? 시어머니가 연락도 없이 찾아와 살림을 해놓으셔도 저는 감사한 마음으로 받아들였을 거예요. 그랬다면 시부모님도 그토록 기다리던 손주를 마음껏 보실 수 있었겠죠. 거짓말로 시작된 신뢰는 한번 무너지면 다시 쌓기가 어렵습니다. 저는 지금도 시어머니를 용서할 수 없어요. 하지만 남편과 아이가 있어서 행복합니다. 남편은 여전히 제 곁을 지켜주고 아이는 매일 새롭게 자라납니다. 그 모습을 보면 자연스레 미소가 지어져요. 그걸로 충분합니다.